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최근에는 인간의 온도라는 작품을 연재했던 만화가 양세준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웹툰계에서 몸담고 계신 웹툰 작가 한 분과 또 만화 스토리 작가 한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웹툰 작가 오식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을 연재했던 작가 오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화 스토리 작가 양혜석 작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라는 작품을 연재했고요. 이게 굉장히 제목이 길어서 한번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에서 나오세요 로미오라는 작품을 연재 중인 양혜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셋을 다 알고 있거나 혹은 저희 셋의 작품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오식 작가님부터 최근에 이제 완결을 하신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재를 했었던 민간인 통제구역은 군대 미스테리 스릴러의 작품인데요. 이제 최전방 부대에 있는 GP의 이제 수색중대 인원들이 이제 귀순하는 북한군을 실수로 사살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이제 군부대의 부조리와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군상들을 다루고 있는 스릴러 작품이고요. 최근에 5월달에 완결을 해서 지금은 유료 쿠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쿠키로 볼만한 작품이죠.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그 작품을. 군대라고 그러면 다들 스토리텔링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사건 사고가 많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정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나이대의 그리고 전부 같은 성별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뽑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성이니까 20대의 남성분들을 정말 다글다글 그려야 되는데 그 캐릭터 간의 구분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또 심지어 군대라는 곳은 헤어스타일의 다양화가 가능한 곳도 아니잖아요. 염색도 못하죠. 그렇죠. 만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로 캐릭터성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네네.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웹툰에서는 컬러로 구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네. 독자분들도 캐릭터 이름을 모르더라도 저 빨간 머리 걔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꽁지머리 걔, 뭐.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장르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흑백으로 그리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거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다가 의상도 다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구분시키기도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작업하시면서 뭐 어려우셨던 거는 혹시 없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캐릭터 구상을 할 때 같은 복장을 입고, 그리고 20대 초반의 남성이라는 한정적인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인물이 서로 구별이 잘 돼야 이야기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인물 캐릭터 구성하는데 차별점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구상이 잘 되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학교에서도 저랑 같이 동료 교수로 그쵸. 같이 일하고 있지만, 또 네. 만화계에서도 같이 동료로 또 스토리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데,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을 일단은 제가 처음 데뷔를 하게 된 건 대원 웹툰 대상이라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0년쯤 전이기 때문에 사실 웹툰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기는 조금 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대원은 네네. 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만화 출판사. 네네. 그래서 그 출판사 공모전에 작품을 냈는데, 그때 냈던 게 이제 세실자유경제고등학교라는 제목의 지금 연재가 된 작품의 프리퀄적인 작품입니다. 원래 출판이었던 원고를 스크랩으로 옮겨서 연재를 네이버 웹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웹툰으로 기획하셨던 작품이 네네. 어쩌다 보니까 매체를 바꿔서 출판에서
선보이게 되었지만 네. 결국은 또 다시 웹툰으로 또 선보이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데뷔작이 되었고요. 저도 참 애매한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연재를 했지만 어디서든 약간 대표작으로는 데뷔작이 꼽히는 이 현실에 대해 빨리 이제 데뷔작을 엎을 만한 대표작이 또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네. 오식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통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자면 결국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형식으로도 독자에게 닿게 되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체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네. 부분도 같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대표작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가 스토리를 쓴 작품이 있고 다른 또 스토리 작가님과 같이 작업한 작업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스토리 썼던 작품을 이야기 드리자면 한 2015년부터 18년 정도까지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연재했었던 소복의 저승사자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이 만화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저승사자가 수명이 변경된 소녀를 지켜야 해서 그 소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승사자가 이승에 와서 활동을 하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된다라는 설정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학원 로맨스 코미디와 테마 액션 장르를 좀 섞어서 진행을 했었던 만화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렸었던 인간의 온도라는 작품은 그것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작품으로 올해 5월 정도까지 연재를 해서 오식 작가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마쳤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재익 작가님이라는 소설가 작가님이 쓰신 이야기고요. AI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네. 조금은 시의성이 있는 소재를 다뤘었고 나중에 이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10년 뒤에 제가 그 만화를 보면 그때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네. 들 만한 만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에 맞게 이야기의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양희석 작가님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계신 수업 자체가 네네. 네, 만화 스토리텔링이라는 또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의 시그니처 수업 같은 또 유명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만화 스토리텔링은 어떤 이론도 있고 작법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작가마다 상당히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작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제 작품 서북의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 작품 기획했던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넓게 뻗어나가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거, 작은 거, 좋게 말하자면 섬세한 거에 조금 더 강한 타입이라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걸로 넓혀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북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일단 까맣고. 그렇죠. 네. 검은 옷을 입고, 왠지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왠지 시크할 것 같은 느낌. 네. 말수가 적고. 그렇죠. 말수가 적고 약간 원칙주의자고. 이상한 말투를 쓰고. 그러네요. 네. 조금 뭔가 옛스러운 말투를 쓴다든지, 네, 네, 네. 그리고 원칙주의자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캐릭터를 현대식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비영이라는 주인공을 놔두고 그 캐릭터에 정반대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든 게 유나라는 이제 소녀 캐릭터였어요. 비영은 나이가 네. 많으니까 700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로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승사자는 말이 적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네.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친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칙주의자였으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그런 친구로 만들어서 아예 대비되는 캐릭터를 만들면 합을 만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캐릭터의 합을 만들고 또 조금씩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어떤 식이 될까. 그리고 이미 저승사자가 나온 시점에서 이승과 저승이 둘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관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을 점점 퍼뜨려 나가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갔고요. 하나의 단편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늘어나서 132화짜리, 그러니까 3년 2개월 정도 연재할 수 있는 분량의 주간 연재 작품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작은 데서 시작해서도 큰 걸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네네. 학생들 지도할 때도 너무 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큰 작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금 작은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꼭 반드시 모든 세계관과 모든 설정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야 이야기를 첫 발을 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작품을 데뷔작을 성공적으로 완결하신 네. 오식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작품을 민간인 통제구역을 구상하고 만들어 가셨는지. 저도 양세준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SF 만화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큰 스케일의 만화를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라는 게 딱 떠올라서 저도 처음에 5화짜리 단편 만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화짜리 단편 만화가 어떻게 운 좋게 네이버에 연재를 하게 되고, 저는 사실 네이버에 처음 연재할 때도 20화로 되게 짧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도 생겨나고 캐릭터도 생겨나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75화까지 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되게 한 8명 정도의 핵심 인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사실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양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도 추가하고 캐릭터도 추가하면서 그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캐릭터랑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았다면은 이야기의 깊이가 좀 얕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으로 만든 캐릭터가 뭐 인기를 끌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운이 좋았구나,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느끼게 된 변화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요리하는가가 사실은 연재 작가의 되게 큰 역량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전 제작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분도 개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제 주변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연재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작품을 원고를 만들어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특히 웹툰은 또 독자님들의 반응이 즉각적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얻게 되는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작품을 잘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 같은 것도 분명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물론 군 생활을 제가 GP에서 하기도 했고 GP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참고를 하긴 했지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군 생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만화를 만들었냐? 얼마나 시궁창 같은 데서 했길래.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만났길래 이런 네, 이야기가 너무 나오냐? 그 내용만 봤으면 너무 지옥 같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아예 안 힘들었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되게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래서 오히려 인물들을 창작할 때 주변 인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자. 실제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캐릭터를 만들자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GP에서 생활을 하고 GP에 관련된 것만 아니까 뭐 간부들의 실생활이나 심지어 만화에 북한군도 나와요. 맞아요. 제가 북한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관련된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그거는 하고. 취재를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을 취재를 하시는 건가요? 세터민 분을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취재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도 제가 몰랐던 거를 또 만화에 넣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분의 성격 같은 거를 캐릭터에 반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에서 출발을 했지만 또 취재를 통해서 디테일을 강화시키는 방식이었던 거군요. 작품을 진도를 잘 못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이야기를 못 풀겠다. 아직 이 친구의 내면을 모르겠다. 혹은 아직 이 세계관의 전체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세계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일단은 너무 방대하고요. 그거를 전부 다 짤 때가 되면 2년이 지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분 단위로 뭐 그럼요. 내년 2월 14일 뭐 오후 7시에는 어디에서 어떤 밥을 먹은 후 디저트로는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건 못 정한다고요. 그 가게가 그때까지 있을지도. 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작가가 모든 캐릭터의 모든 순간을 다 디자인한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지가 약간 작가에 대한 환상이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슬램덩크 작가님이 낸 인터뷰집 같은 것들을 보니까 나중에 정대만은 원래 농구 선수로 디자인한 캐릭터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주요 인물이 네네. 애드립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에 있죠.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나중에 연재를 저도 해보고 나서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한 1화가 있는데 네네. 한 화에 엔딩을 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어떻게 끊어야 되지? 그거를 못 정해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재밌게 끊기겠다 해서 그렇게 만든 캐릭터도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서 끊어줘야 엔딩 포인트가 깔끔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변화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항상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 아, 캐릭터는. 그럼요. 네. 그렇게 계속 그 캐릭터가 일을 하게 하고 뭐 이야기에 반전을 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쓰기에는 위험한 방식이지만 한두 번 정도는 상당히 좋은 양념이 되기도 하고 윤활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도 왠지 오식 작가님은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워낙 잘 짜여져 있으니까. 되게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타입이라서. 네네. 엔딩 포인트도 굉장히 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다 보셔야 사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이전 화의 엔딩 포인트로 쓰기 위해 끌고 온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내리기 힘든 결정일 텐데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계셔서 이분은 정말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비우는지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은 안 그럴 것 같군요.